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5일, 16일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기록을 통해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틀간의 대화 속에 담긴 투자자들의 실시간 반응, 또 여러 정보들을 저희가 한번 자세히 분석해봤는데요. 맞습니다. 뭐랄까 복잡한 정보 속에서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그리고 좀 흥미로운 그런 인사이트를 찾아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부터 좀 보면요. 여전히 좀 불안하고 동시에 좀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아, 맞아요. 재미없다, 그만 내려라, 죽겠다 이런 말들이 좀 보였죠? 네, 번거 다토함 이런 직접적인 손실 이야기도 있었고요. 투자자들의 피로감, 또 기대감이 막 교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독 그 넥스페이스, NXPC가 정말 뜨거웠어요. 아, 네. 정말 화제의 중심이었죠. 바이비트 상장하고 나서 갑자기 14달러 후반까지 확 치솟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완전 희석 시가총액, FDB라고 하죠. 그게 20조 원에 육박한다. 거의 뭐 넥슨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났죠. 맞습니다. 근데 바로 또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특히 그 에어드랍 물량, 이게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아, 그 4만 명 이하 신청자한테 100개씩 준 거요? 개당 4,800원 수준이면 꽤 큰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풀리면 다 던질 생각만 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매도 압력에 대한 걱정이죠. 저희 근데 업비트 상장 타이밍 관련해서도 말이 좀 있었잖아요. 올라갈 땐 기가 막히게 상장시켜서 가격 떨군다. 이런 식의 불만. 네, 그런 비판도 나왔죠.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어땠나요? 비트코인은 한 10만 3천 달러 선에서 움직였는데 여전히 시장 영향력이 크다. 이걸 체감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네, 비트 1% 빠진다고 알트가 이렇게 쭉 빠질 일이냐, 뭐 이런 이야기처럼요. 비트코인 조금만 움직여도 알트코인이 너무 크게 반응하니까 답답하다, 이런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62% 정도였죠? 네,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반면에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보였어요. 아, 비트가 멈춰야 오른다. 뭐 이더가 비트 6이 시작했다. 이런 말들이요? 네, 맞아요. 이더리움이 좀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작을 이끌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살짝 있었죠. 이더 도미가 세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뭐 알트코인 전반은 여전히 좀 힘들었군요. 그렇죠. 비트가 기치마니 알트는 코로나 걸렸다. 이 비유가 정말 닿더라고요. 하하, 네. 그래서 알트들은 그냥 도박처럼 한 20, 30%는 올라야 한다. 이런 한 방을 기대하는 심리도 좀 보였고. 이런 불안한 심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그 할 각오 밈이었어요. 아, 그거요. 희망에 찰 때 큰 하락 가고, 불나방 DNA는 그지 될 가고. 네, 이런 거 엄청 퍼졌죠. 네, 심지어 이걸로 가고 본 만들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하고 또 경계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현상이었어요. 거시 경제 뉴스들도 중요하게 다뤄졌죠.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라든지, 네, 그리고 한미 환율 협의 시작되면서 원화 절상 압박 가능성, 이것도 주목했고요. 파월 의장이 공급 충격이 좀 일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계속 공유됐습니다. 암호화폐 말고 주식시장이나 경제 전반 이야기도 많았죠? 네, 활발했습니다. 특히 그 AI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아, K뷰티 실적 좋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특히 해외에서 잘 나간다고요? 맞습니다. K뷰티 실적 호조, 그리고 조선방산 쪽도 계속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 실적이나 오가노이드 기술 같은 게 좀 언급됐고요. 거시경제 쪽에서는 파월 의장이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 경고한 게 다시 한번 나왔고, 네. 그리고 미중 관세 인하랑 중국 수출 통제 일시 중단 합의, 이것도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팀 쿡한테 미국에서 생산 늘리라고 했다는 소식도 흥미로웠고요. 부동산 이야기도 있었죠. 가계대출 늘어나는 거 걱정하면서 서울 집값이 좀 주춤하니까 인천 쪽으로 매수세가 간다는 분석도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 때문에 세종시나 충청권 부동산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도 좀 특징적이었어요. 아, 그리고 AI 기술 경쟁 소식도 계속 업데이트됐고요. 뭐 GPT-41이라든지 알파와이즈 이런 거요. 단톡방 자체 분위기를 보면 매일 아침에 오늘의 운세 공유하는 거 꾸준하더라고요. 소소한 재미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막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농담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아주 활발했어요.
아까 말한 각오 밈처럼 특정 표현이 막 유행하면서 사람들 심리를 보여주는 것도 재밌었고요. 네, 투자자들의 불안과 기대가 가고밈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환율이나 금리 같은 거시경제 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주식시장에서는 AI 관련주, K뷰티, 조선방산 이쪽이 계속 주목받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정말 복잡하게 얽힌 시장 상황이랑 참여자들의 심리를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단톡방 대화들 있잖아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막 정보 교류하고 감정 표출하는 거, 이게 단순히 시장을 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이런 현상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기술 발전과 소통 방식의 변화가 투자 반경에 미치는 영향,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